자, 오늘 다룰 내용은요, 디지털 컨텐츠와 불법 유통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습 목표는요, 아, 디지털 콘텐츠의 개념, 특징, 그리고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불법 복제 콘텐츠 유통의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불법 복제 콘텐츠 유통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면 디지털 콘텐츠의 개념 및 특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영역은요, 여러분들이 극장에서 보시는 영화 아니면 콘서트, 뭐 멜론과 같은 음원 사이트에서 듣는 음악, 그리고 연극, 그리고 만화, 심지어 컴퓨터 게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콘텐츠가 사용되고 있죠. 이와 더불어서 문자, 도형, 색채, 음성, 또 동작, 영상과 같은 것도 모두 콘텐츠 영역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한글이나 파워포인트에서 특정한 문자체를 쓰고 폰트죠. 그런 문자체를 쓰고 싶을 때 그 문자체, 폰트도 모두 컨텐츠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양이나 또는 오락에 속하는 저작물로서 수신자의 맥락에 따라 가치가 있는 어떠한 정보나 어떤 특정한 경험을 제공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디지털 콘텐츠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디지털과 콘텐츠가 결합된 개념이라고 쉽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요. 콘텐츠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화나 만화 같은 거라고 친다면 디지털은 무엇을 말할까요? 사실 현재 여러분들이 즐기고 있는 그 대부분의 정보들은 디지털화되어 있는 형식입니다. 그죠? 디지털화된 형식으로 이미 즐기고 있어서 잘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날로그랑 디지털의 차이를 조금 더 살펴보면 기존에는 문자, 텍스트, 또 음성, 화상, 영상 등의 정보가 아날로그 형식으로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한 거죠. 디지털화 된 건데요. 정보를 단지 0과 1이라는 그 전기 신호, 비트 단위로 변환한 것을 우리가 디지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첨단 IT 기술을 이용해서 각종 정보들이 아날로그 형태였다면은 이 아날로그 형태의 정보를 디지털 형태의 정보로 변환하고 바꾸고요. 그리고 또 디지털 형식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아날로그에 비교해서 디지털이 가지는 장점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콘텐츠의 특징이라고 하면요, 첫 번째로는 비파괴성이에요. 비파괴성이란 것은 항상성이라고도 하는데요.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한다란 뜻입니다. 디지털 자료는
아날로그 자료랑 달리 시간이 질러도요. 시간이 꽤 오래 지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항상 똑같은 품질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여러분이 음악을 들을 때요, 테이프라는 것을 통해서 들었던 세대도 있을 겁니다. 저는 교수님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그 테이프로 해가지고 녹음해서 듣고 영어 공부할 때 그렇게 했었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음, 지금은 테이프라는 소재가 거의 구경하기가 힘들죠. 어디 저기 박물관이나 가야 있고 어떤 전시실에나 가야 되고요. 전부 다 이것이 이제 파일 형식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0과 1이라는 전기 신호인 디지털화 되어 있는 형식으로 이제 대부분의 자료가 바뀌었다고 그렇게 봐야죠. 그러면 테이프로 들었을 때요. 아날로그 방식 때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까요? 테이프로 듣다 보면 너무 오래 듣다 보면 이게 늘어집니다. 테이프가 늘어져가지고 소리가 좀 이상해지죠. 그 품질이 유지되기가 어렵다는 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디지털화 되어 있는 자료를 이용하게 된다면요. 세월이 얼마나 지나갔든 간에 화질의 저하가 없습니다. 그죠? 음질의 저하가 없이 변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유지된다. 이것이 디지털의 특성인 항상성, 비파괴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디지털 콘텐츠의 특징이라고 하면요. 변형 가능성 또는 편집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날로그 방식은 있던 그대로를 바꿀 수가 없죠. 근데 디지털은 자유롭게 그 기존의 정보에다가 뭔가를 추가하거나 여러분 입맛에 맞게 삭제하거나 수정이 가능하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날로그는 디지털하고 달리 편집이 어렵다는 걸까요? 자, 이것은 자료를 나타내는 형식의 차이일 수 있는데요. 디지털 정보는 0 혹은 1 이렇게 딱 떨어지는 자료 형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 딱 떨어지는 형식의 디지털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형식으로 얼마든지 편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편집된 정보를 제3자가 봤을 때 쉽게 눈치챌 수 있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아날로그는 뭐 이렇게 뭐 편집이거나 손대기도 어려운데 그 티가 많이 나는데요. 디지털은 뭐 어떤 변형이 일어났을 때 눈치채기가 힘들다. 정보를 쉽게 편집할 수 있는 특징이 바로 이러한 디지털 정보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재생산성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데요. 한 번 생산된 디지털 컨텐츠는 그 무한 반복 재생산이 가능합니다. 그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었다고 치겠습니다. 사진을 찍게 되면 여러분들 컴퓨터 상에 그 사진 파일이 나타나게 되겠죠. 나타난 사진 파일을 여러분들이 또 복사, 카피하고 다시 페이스트, 복사해서 붙이고 이거 무한히 반복할 수 있어요. 그것을 카피해서 복사할 수 있는 거죠. 무한정하게 재생산이 무한정하다라는 거. 따라서 디지털 정보는 무한 반복 재생이 가능하고 여기에서는 또 품질이 떨어지는 품질 저하가 없는 그런 강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 다음은 비소멸성입니다. 한 번 생산되면 형태나 품질을 반영구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이죠. 디지털 정보는 자료가 0과 1 형식으로 나타나 있고 이것은 변형되기 어려운 형식이기 때문에 거의 반영구적
유지가 가능하다는 비소멸성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상호작용성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정보 이용자가 동시에 정보 제공자가 되는 상호작용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는데요. 이는 여러분들도 현재 참여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실 때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고 감명을 받거나 아니면 재미가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그 유튜브 영상 밑에 보시면 그 영상에 대한 댓글을 달 수 있죠. 뭐 좋아요도 하고 구독 뭐 이런 것도 하고요. 댓글을 달면 그 댓글은 유튜브 동영상을 만든 생산자한테 가게 되고요. 그 생산자는 소비자들이 이러한 요구사항이 있구나라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즉각적인 뭐 피드백 같은 것이 가능하고 적절히 피드백이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이 바로 디지털 콘텐츠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디지털 콘텐츠의 유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전자책입니다. 실제 책이 디지털 문서화돼서 저장된 형태죠. 가장 쉬운 예로는 아마존의 디지털 책이 있는데요. 아마존의 디지털 책을 사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전자책은 실제 책과 다르냐?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요즘에 나오는 전자책은 전자잉크라는 기술을 쓰기 때문에 실제 책을 읽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제품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활자가 이렇게 폰트가 뭐 다르고 이럴 수 있는데 이제 그것까지도 같이 똑같이 만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무게도 매우 가볍습니다. 무게가 책 무게가 별도로 없죠. 전자문서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읽고 싶은 책이 뭐 2권, 3권 혹은 4권 늘어나게 되면 이걸 가방 속에 담아 다닌다 하면 굉장히 무겁고 부담스럽잖아요. 또 볼록 가방도 볼록해지고 하지만 전자책의 경우에는 따로 어떤 무게가 없으니까 수천 권 콘텐츠로서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요. 수만 권의 책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책도 자기의 디바이스에 다 저장하는 것도 아니죠. 맞나요? 내가 필요한 것을 구입한 것을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다운받아서 이렇게 보고 필요 없으면 또 지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롭다. 그래서 훨씬 효율적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오디오입니다. MP3 혹은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여러분 이제 음악을 들을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MP3라는 파일을 뭐 음원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나름 이렇게 막 그 디바이스 갖고 이렇게 듣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 컴퓨터나 MP3 플레이에 담아서 들고 다녔죠.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 거의 보기 어려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음원을 즐기고 있습니다. 특히 음악을 MP3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그냥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는 거죠. 자, 듣고 싶은 노래만 자기 디바이스에다가 저장을 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스트리밍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뭐겠어요? 뭐 5G네 뭐네 해서 그다음에 이제 와이파이를 이제 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는 거.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보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과 달리 테이프 혹은 MP3가 아닌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서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오디오를 즐기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은 디지털 영상입니다. 인터넷 방송, 또 뭐 아프리카 TV, 여러분 잘 아시는 유튜브, IPTV,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구독해서 보는 그런 케이블 TV나 마찬가지죠. 자, 그런 TV들의 영상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아서 또는 그 스트리밍 받아서 보게 되시는 겁니다. 그 다음은 애니메이션인데요. 애니메이션은 사실 예전에는 어린아이들을 위주로 제작이 되었지만 요새는 성인용으로 많이 제작이 됩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가 좋아하는 게 애니메이션이죠. 가장 최근에 흥행했던 어벤져스 같은 경우에도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실사 영화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어벤져스를 예로 들면 어벤져스는 영화만으로 돈을 벌었냐 그렇잖아요. 그 영화가 나오고 난 이후에 그 영화에 나오는 각종 캐릭터들이 다양한 산업과 연계돼서 엄청나게 그 로열티 재생산되면서 로열티가 발생된 거죠. 그 첫 번째 예시가 바로 광고입니다. 광고에 의해서 이제 다양한 콘텐츠들과 결합이 돼서요. 이제 광고가 만들어지는 거죠. 또 이와 더불어서 어벤져스를 게임으로 즐길 수 있는 게임도 엄청 많이 만들어졌어요. 또 장난감까지 만들어진 거죠. 여기서 이제 로열티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산업과 연계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웹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웹하고 카툰의 합성어죠. 국내에 정착한 고유의 웹 만화 플랫폼입니다. 웹툰은 자,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즐길 수 있는 곳은 네이버가 다음이 될 거고 네,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두 번씩 특정 웹툰이 올라오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형식으로 돼 있고 지금 웹툰 꽤 즐기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디지털 컨텐츠의 유행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도 조사된 기준에 의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모든 콘텐츠 영역에서 디지털 콘텐츠 이용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유료 서비스 이용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콘텐츠를 돈 내고 내가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보는 거죠. 하지만 이와 더불어 또 상대적으로 불법 콘텐츠가 늘어나요. 그래서 실제 유료 서비스 이용자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역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법 복제 콘텐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불법 복제 콘텐츠 유통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이것은 재생산성, 재소멸성이라는 앞전에 말씀드린 이 디지털 콘텐츠의 특징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종이나 비디오 등의 아날로그 매체를 통해서 콘텐츠를 복사하는 거니까 좀 한계가 있죠. 종이나 비디오를 통해서 기존의 원본을 복사하는 경우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어요? 복제를 하는 매체의 질 혹은 또 일단은 구매 비용이 들잖아요. 근데 종이로 뭐 복제를 하거나 뭐 해야 되니까 뭔가의 비용이 드는데 또 원본 퀄리티가 계속해서 유지되지 않는다. 복사를 하고 또 복사를 하면 질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모든 콘텐츠가 디지털화 되는 현재는 다르죠, 상황이. 이 디지털 콘텐츠를 그냥 복사하는 것은 비용이 안 듭니다. 그리고 화질이나 그 품질의 저하가 없어요. 쉽게 복제하면서도 품질의 저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제된 것들은 원본에 가까운 원본화하고 거의 같죠. 고품질의 불법 콘텐츠 생산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상호작용성을 말씀드리는 있는데요. SNS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갖게 된다면 예전에는 오프라인 상에서 정보를 전송하는 것이 가능했다면 현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SNS 많이 아시죠? 페이스북이나 한국에서는 카카오톡과 같은 곳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는 그 순간 전 세계에 있는 그 누구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네트워크망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사람들은 이러한 형식으로 불법 복제 콘텐츠를 사용함으로써 콘텐츠 창작가에게 사용 대가를 적절히 지불하지 않는다는 큰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 콘텐츠가 실제 콘텐츠보다 훨씬 품질은 똑같은데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콘텐츠 창작자는 돈을 벌지 못하고요. 불법 콘텐츠 제작자는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이러한 비정상적인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콘텐츠 제작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불법 복제 콘텐츠는 필히 막아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얼마나 불법 복제 콘텐츠가 많이 활용되고 있을까요? 자, 2018년도 한 해에 불법 복제물 이용 경험을 우리나라 만 13세부터 63세 인구에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약 43%,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불법 복제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심각하죠? 이는 2명 중 1명꼴로 불법 복제물을 활용할 만큼 쉽게 불법 복제물이 너무 접근하기 쉽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만연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불법 복제 콘텐츠의 피해 사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음악과 웹툰인데요. 여러분들이 음악을 들을 때 주로 어디서 들으시나요? 네, 음악 사이트들은 대부분 유료로 운영되고 있어요. 유료로 음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결제를 돈을 내면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인기 음악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구조죠. 자, 무료로 들을 수도 있는데 무료로 들을 때는 약 1분만 미리 듣기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부분 설정이 돼 있죠. 이게 다 들으려면 어떻게 돼? 전체 음악을 들으려면 돈을 내야 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전부 다 음악을 듣기 위해서 유료 음원 사이트에 가서 돈을 내고 들으면 되는 건데 그렇게 듣지 않고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 유튜브에 가서 유료 음원 사이트 차트라고 쳐보면 거기에 뭐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순위 음악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유료 음악 사이트에 들어가서 적절한 돈을 지불하기보다는 유튜브에 가서 음악을 듣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당장에 비용이 지불하지 않으니까 돈을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료 음원 사이트 대신 유튜브를 듣는가? 금액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무료로 여러분들의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구조로 유튜브는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불법 복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공짜로 정보를 올리는 걸까요? 네, 그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무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무료가 아니죠. 여러분 지갑에서 안 나갈 뿐이고요. 여러분 유튜브를 사용하실 때 가장 처음에 동영상을 틀기 전에 광고가 나옵니다. 15초에서 30초 정도 나오는데 그것을 다 봐야 음악이 시작되고 또 그리고 동영상 중간중간에도 광고가 나오죠.
그 광고를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광고 비용이 광고 비용이 이제 지급이 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또 불법 웹툰 유통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웹툰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레진 코믹스 등이 있고요. 여기 2018년도 기준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 웹툰은 웹툰 작가의 창작 의지를 꺾죠.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만들어 놨는데 내가 정당한 값을 못 받고 이거 남들이 불법으로 막 복제해 가지고 지네들이 돈을 챙기면 누가 그거 그리고 싶겠어요. 네. 그래서 웹툰 작가한테 적절한 비용이 가지 않기 때문에 불법 웹툰은 막아야 한다라는 얘기죠. 다음은 영상에 관한 건데요. 동영상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해진 이유는 여러분이 TV를 틀면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5G 또 초고속 무선 통신망이 현재 가능해졌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고품질의 동영상을 시청하는 환경이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디지털 플랫폼에서 동영상을 유통하는 것이 매우 쉬워졌어요. 이로 인해서 국내 모바일 데이터 중에서 약 57%가 동영상 시청 비중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늘면서 다양한 콘텐츠가 공급되고는 있지만 이를 불법 복제 콘텐츠로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또 같이 늘어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KBS나 MBC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들이 있을 텐데 이 영상들을 다운로드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 이는 출처를 KBS, MBC라고 밝혔더라도 저작권에 위배됩니다. 그렇죠? 또 새롭게 편집에 올리는 경우 여러분이 그거를 복제를 해가지고 여러분 마음대로 변형을 해서요 하는 경우도 그 다음에 배포하면 이거 저작권법에 위배가 되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 유튜브에서 여러분에게 일정한 광고 비용이 지불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상업적으로 이용되니까 그러는 거죠. 전자체계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면 교재를 통째로 스캔을 해서 디지털 파일로 공유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저자와 출판사가 있는 책 전체 10% 이상을 복사하게 된다면 저작권에 위반됩니다. 근데 학교에서 51%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불법 복제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밝히고 있고요. 그중 절반은 전자 파일입니다. 고가의 서적 10만 원, 20만 원 정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불법 복제돼서 단돈 몇천 원 혹은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우리가 지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서점에 이러한 교재를 납품하는 경우에는 불법 복제를 위해 한 권 혹은 두 권만 판매가 되고 나머지는 팔리지 않는 이러한 문제점까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심각한 부작용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불법 복제 콘텐츠 유통에 의한 손실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2017년에 불법 복제물로 인한 간접적 피해액이 약 3조 원에 달합니다. 엄청나죠? 이 3조 원은 고용 손실로 따질 경우에 콘텐츠 산업에서 약 3만 명, 전체 산업으로 따질 경우에 약 4만 3천 명에 달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컨텐츠 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양질의 고용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대표적인 창조 산업 중 하나입니다. 현재 초고속 인터넷의 발달과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확대되고 또 이용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디지털 콘텐츠 산업은 매우 유망하다고 볼 수 있죠.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불법 복제 콘텐츠 유통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불법 복제물 콘텐츠 산업 피해액과 경제적 손실이 상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뭐요? 저작권 보호가 무엇보다도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자, 오늘 디지털 콘텐츠와 또 그에 대한 불법 유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